아무도 안 볼 때 당신은 가끔 손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멍하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처럼.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의 몸은 당신보다 먼저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약지 손가락이 집게 손가락보다 긴 사람. 겉보기엔 작고 사소한 차이지만 오래된 지혜자들은 이걸 단순한 신체 비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태어나기 전 영혼이 자신에게 남긴 비밀 메모와도 같았거든요. 기억해, 네가 왜 다시 왔는지, 당신의 삶이 늘 평범하지 않았던 이유, 남들은 이해 못하는 직감이나 반복되는 상실과 시험들, 그리고 가끔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그 막연한 그리움, 그 모든 게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번 생에 단순히 사는 법을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닫히지 않은 순환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도록 몸이 먼저 기억한 거예요. 그중 가장 정직한 목소리를 지닌 곳,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쥐고 놓고 쓰다듬으며 살아가는 손. 하지만 그 손을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판단 없이, 기능 말고 기억으로. 그곳에 담긴 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약속의 흔적일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등을 토닥였나요? 문을 닫았나요? 아니면 열었나요? 무거운 것을 들었나요? 아니면 조용히 이불을 덮었나요? 우리는 매일 손을 쓰지만 손의 감정은 거의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말하는 부위예요. 하지만 그 언어는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그 손 안에는 당신의 선택, 망설임, 사랑, 포기, 후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도 글도 담아내지 못하는 기억들이 손에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 하나하나의 길이와 형태조차 단순한 유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시간, 그리고 당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길을 보여주는 지표일지도 몰라요. 가끔 이유 없이 손이 떨릴 때 그건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기억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손끝에서 말하려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손을 기능이 아닌 기억으로 바라보세요. 그 손은 그저 도구가 아니라 영혼이 머무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약지라는 조용한 메신저가 존재하죠. 당신의 약지가 집게 손가락보다 길다는 건 단순히 그럴 수도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고대 지혜는 그 약지를 특별한 표식으로 여겨왔죠. 그건 마치 영혼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몸에 살짝 남긴 흔적과도 같아요. 나는 아직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라는 조용하지만 강한 선언이죠. 많은 전통에서는 이 손가락을 단순히 반지를 끼우는 곳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의 상징이기 이전에 기억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이 삶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영혼이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고 아직 끝내지 못한 서사가 있다는 것. 고대의 현자들은 말했습니다. 약지가 유난히 긴 사람은 전생에서 선한 일을 남몰래 베풀고 떠났던 이들이라고요. 그 마음, 그 에너지가 아직 닫히지 못한 채 이번 생에 다시 피어난다고. 하지만 이 표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흔적입니다. 나는 다시 이 길을 걷겠다는 깊은 결단의 증거죠. 그리고 이 삶에서 다시 만난 당신의 손은 그 메시지를 조용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가락은 단순히 앞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온 정말 너답게 살고 있니? 그 질문이 약지에 스며 있는 거예요. 어릴 적 산속 외딴 사원에서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낡은 책 몇 권과 너무나 조용한 눈빛 하나로 살아가던 아이였죠. 겨울이면 사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외로움은 눈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고요했죠. 어느 날
바깥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추위를 피해 안으로 숨어든 시간, 소녀는 문 밖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합니다. 주저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을 덮었죠. 그 외투는 그 아이가 가진 유일한 따뜻함이었는데도 말이죠. 사원을 돌보던 스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프면 누가 널 돌보니? 하지만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전 그래도 지붕은 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삶은 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사람도 기회도 늘 엇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진 그는 길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발견한 낯선 이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비를 내고 같은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일자리까지 연결해 주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낯선 이는 그가 어린 시절 눈밭에서 살려준 그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약지 손가락이 집게 손가락보다 확연히 길었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내 손은 뭔가를 쥐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기억을 안고 있으려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사찰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어요. 그녀는 나이가 지긋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조용히 바닥을 닦고 나무십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줍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루듯 보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사찰의 조용한 어르신으로만 알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녀에게서 깊은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밥 짓는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가족들과 살지 않으세요? 왜 이 먼 곳에 계신 거예요? 그녀는 밥을 휘저으며 살짝 웃었어요. 내 아이들은 잘 지내요. 날 필요로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선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들은 그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한때 대학에서 강의하던 교수였어요. 존경받던 삶은 직장 내 배신으로 무너졌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는 그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고 자리를 되찾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밥을 짓고 바닥을 쓸며 마음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손을 씻고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약지 손가락이 분명히 더 길었죠. 그리고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가락은 앞을 가리키기보단 내 안쪽을 향해 묻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쿡 내려앉는 순간, 무언가 중요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때에 마음은 잊었다고 말하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죠. 이상하게도 우리 육체는 영혼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머리는 이성과 논리로 흘러가지만 몸은 말이 아닌 느낌으로 과거를 간직해요. 특히 손은 가장 오래된 기억의 창고와도 같습니다. 어느 손길에 담긴 부드러움, 어떤 순간 움켜쥐던 절박함, 놓아야 했던 그날의 떨림, 그 모든 감정이 손끝에 남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건 단지 신체 동작이 아니라 영혼이 남긴 메시지예요.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에서는 카르마가 세 생을 따라 흐른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삶, 지금의 삶,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삶. 완성되지 못한 약속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그러니 이번 생에서의 어떤 흔적은 그 미완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약지 하나의 길이. 그건 유전자의 장난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이 길을 선택했다는 조용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잊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기억해내는 건 의무가 아니라 부름이니까요. 그리고 그 부름은 항상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공무원이었고 늘 똑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과하게 나서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성실한 분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승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과 혜택. 단 하나의 조건은 서류 한 장에 서명하는 것이었죠. 그 서류가 거짓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것이고 진실은 사라질 거였습니다. 서명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접었습니다. 나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손을 다시 바라볼 때 이 손으로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국 그는 승진 기회를 잃고 멀리 좌천되듯 보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마치 꺼진 등불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부정이 드러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바로 그가 모든 혐의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존경받는 존재로 돌아오게 된 거죠. 복귀식 날,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한 손을 조용히 모은 채 숨을 고르듯 서 있었죠. 나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 약지가 또렷하게 집게 손가락보다 길었습니다. 그건 잉크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서명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진실의 서명. 그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한때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갑작스런 경제 위기 속에 모든 것을 잃었죠. 사업은 무너지고 집은 사라지고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무 목적 없이 도시를 걷다 텅 빈 마음과 허기 속의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사찰의 문이 열렸고 한 노승이 조용히 나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렀죠. 그는 조금씩 향을 만들고 마당을 쓸고 벽을 닦으며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삶이 다시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승이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아이였을 때 당신이 날 도와줬어요. 거리에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이 음식도 주고 지켜줬죠. 당신은 그걸 잊었겠지만 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늘 무심코 써왔던 그 손.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선명히 보았어요. 약지 손가락이 분명히 집게 손가락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단지 빛은 가끔 기다릴 줄 안다는 걸 내가 잊고 있었던 거야.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목소리는 영향력이 있었죠. 정치인이었지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계속 나아간다면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지금이 절정이에요. 아직 더 얻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멈추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더 오르는 것보다 내 발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해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살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포기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실패했다고 수군댔지만 그는 자신이 도달할 만큼 도달했고 이제는 내면의 산을 오르고 싶었던 거죠. 어떤 정상은 꼭대기에 오르는 게 아니라 제때 멈추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회관에서 나눔 행사를 마치고 조용히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죠. 그의 약지 손가락이 또렷하게 길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이제 무언가를 움켜쥐는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려놓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영혼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축복을 거창한 걸로 생각합니다. 화려한 성공, 큰 기회, 누군가의 인정처럼요.
하지만 진짜 축복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건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가장 고요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순간에 무너졌던 마음에 조용히 놓여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축복이죠. 혹은 당신이 잊고 있던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미소, 혹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 그건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압니다.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특히 약지가 길게 태어난 사람들에겐 이런 조용한 축복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들은 대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고 많은 것을 주지만 티를 내지 않죠. 그러니 축복도 그에 맞춰 찾아오는 겁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깊게. 당신이 어릴 적 혹은 오래 전 아무 대가 없이 했던 작은 친절. 그게 돌아오는 방식은 종종 아주 예상 밖이에요.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행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잊었다 해도 삶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어느 날 당신의 손끝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천천히 손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단지 주름과 피부만 보이나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왔다면 어딘가 당신 안에도 이미 알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내 삶은 늘 조금 복잡했을까? 왜 평범한 길을 걷지 못했을까? 왜 자꾸 반복되는 시련과 손실 속에서도 어딘가 끝나지 않은 약속처럼 느껴졌을까? 이제 그 답이 조금 보이지 않나요? 이번 생에 다시 돌아온 이유, 그건 단순히 성공하거나 안정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순환을 닫기 위해 끝맺지 못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온 겁니다. 손은 단지 물건을 쥐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어떤 기억을 쥐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정직하게 했던 결정,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손에, 몸에, 삶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지라는 작지만 깊은 상징은 그 모든 여정을 요약한 하나의 조용한 서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길의 흔적.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기억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울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 잊고 있던 문이 열리고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순간.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계속 걷고 싶다면 우린 여기 있어요. 함께 다시 안으로 걸어가는 이 여정 위에.